저가 시계판의 화제, 알리발 시계. 처음에는 솔직히 그냥 싸기만한 이미테이션 시계뿐이라는 편견이 강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킹성비 시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파가니 레인저. 그 가격에 만나볼 수 없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원작이 도달하지 않는 곳을 긁어주는 그런 오마주의 순기능까지 그 정도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시계를 기다리셨다면 바로 오늘 이 영상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계에는 형님들의 회음부를 저릿하게 해줄 만한 충격적인 궁극기가 2개 정도 장전되어 있습니다. 크레센도로 구매 욕구가 끌어올 수 있도록 차근차근 빌드업 해드릴게요. 렛츠기. 시원하게 바로 시계를 오픈해보면 투러치라 마냥 터프하지 않고 아기자기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데일리 투러치입니다. 그렇다고 밀리터리 워치만의 레트로 복강 맛이 아닌 차가운 도시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모더나이징 된 시계죠.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돌게 만들어주는데 제 기준으로는 사진으로 봐오던 기대감 그 이상이라 평가해볼게요. 전면을 수놓은 컬러감이 대체로 아기자기함을 수놓은 편인데 AR 코팅된 플레이 사파이어 글라스 정도의 스펙은 가볍게 뚫고 지나가주면서 꾸덕한 아이보리 컬러감의 다이얼과 369 인덱스의 구성감, 진 556i를 가지고 있지만서도 556a에 대한 미련은 끊이지 않았던 게 369 아라빅 인덱스 다이얼의 균형감이랄까요. 인덱스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꿀 발라놓은 듯 상당스 매끈한 마감, 가끔 가다보면 투러치라고 올매트한 마감으로 도배해놓는 직진성 투러치 종종 있거든요. 의도는 알겠지만 조금 찾아보면 전시상황도 아니고 어디까지 진지해져야 하는 건지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같은 데일리한 도시명 투러치 유저들에 있어서는 적당히 교차 반사감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12시 방향에는 비율앤 파일럿 워치의 상징과도 같은 트라이앵글 마커가 각인되어져 버리면서 이 시계의 방향성 약간 하늘로 올려 쳐버린 건데 연관성을 찾기보다는 중심을 수놓는 디자인적인 포인트로 선택되었다 보입니다. 싫다고 노래를 불러도 꽤나 높은 확률로 따라붙는 이 데이트 창. 그런데 오늘 이 베르니는 타이트하게 만들어진 작은 데이트 창.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QC 문제로 직결될 만한 요소인데 무슨 자신감인지. 그래서 한번 12시를 넘겨보면서 아이가오를 기다려본 결과 무브의 킥체인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뿐 아니라 정렬도도 우수한 편으로 보입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네요. 베른이라는 이 브랜드 어감이나 폰트 나쁘지 않고 아무 연관은 없겠지만 스위스 베른에 대한 경의로 지어졌다는데 전략 개구리라든지 호롤롤로랜드 이런 안드로메다 장면을 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은 선녀였구나. 개인적으로 논로고 선택지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논로고 모델은 과학상자 1호기 같아 보여서 기피하는 편이고 뭐가 되었던 간에 다이얼 내부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 위치가 살짝은 위로 치우쳐진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살짝의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아쉬움이 느껴질 때 한번 1번 궁극기를 까볼까요? 바로 풀룸의 다이얼. 쓰다 보면 밝기가 미쳤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에 잠시 내려갔다 치면 손등에서 빛이 발광을 합니다. 잠시 깨었을 때도 시간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지속력 또한 좋다. 일루미네이터 방식의 타이메스 인디글로랑 과감하게 맞닿아 떠본 모습. 결코 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들의 갑반은 웅장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으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영화관에 갈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싶고 야외에서 들어왔을 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발광이 되면서 아이보리와 블루의 만남으로 약간 시계색이 녹색 기운을 머금기도 한다는 거. 이건 마치 예상치 못한 그런 압도적인 힘을 얻게 되었지만 그 힘을 조절하는 데는 서투를 수밖에 없는 히어로의 스토리 같지 않나요? 공감이 안 되신다면 쌉소리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안이 벙벙할 때 두 번째 궁극기 바로 갈게요. 소재와 브레이슬릿. 이 시계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소재는 티타늄입니다. 가벼워져 버리니까 착용감에 굉장한 메리트를 주죠. 손목둘레 17.2mm에 맞춘 붓을 기준으로는 188g, 일반적인 붓을 시계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이고 티타늄이니까 내식성이 좋고 항자성에 유리하고 보통 316L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가격이 한 3배 정도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티타늄 소재와 알리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 가격을 미리 스포드리자면 10만원 전후입니다. 돌아버리겠는 거죠. 괜히 현타를 주는 게 아니구나. 게다가 10만원 전후의 브레이슬릿 구성이라 한다면 파가니 디자인 정도의 브랜드보다 조금 위에 포지셔닝된 브랜드인 건데 레인저로 예를 들자면 브레이슬릿 만족도가 조금 낮았거든요. 날카로운 면이 남아있다든지 그런 미흡한 마감. 베르니 브레이슬릿은 티타늄임에도 불구하고 마감이 준수합니다. 심지어 시계계의 난제인 클래스프마저도 시티즌의 PMD 느낌을 주는 정도. 물론 이중잠금을 걸어주기 전과 후의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브레이슬릿 수준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붓을 충이기도 하고 이 시계는 투러치다 보니까 가급적 붓을 본체를 체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격 대비 훌륭합니다. 스펙에서는 크게 깔 것이 없는 시계입니다. 저가에서 대세격인 미오타 무브먼트를 사용. 그 중에 821호는 주로 저가형에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농협보다는 사용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AR 코팅 사파이어 글라스. 투러치니까 빛 반사를 최소화하는 게 어쩌면 필요 조건인데 다방면의 광원을 굳이 수집할 필요가 없거든요. 꼭 이 시계가 아니더라도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플랫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QC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를 일부 증명하는 것이 사이즈 스펙인데 시계 사이즈를 측정해봤을 때 오차가 적은 편입니다. 사이즈는 아마 대부분의 손목둘레를 가지신 분들이 커버하실 수밖에 없는 게 스포츠 성향의 트러치인인 만큼 러그 형상도 짧게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손목에 올라가기에 그 문턱이 낮다. 한 개의 아쉬운 점을 찾으라면 크라운이 살짝은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각적으로 살짝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수력 걱정할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만간 방수 테스터기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결론과 함께 공동구매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알리시계 하면 킹선비인데 그 중에 베르니는 끝판왕급이라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간 알리시계들이 가성비의 기준을 붕괴시키고 충격을 안겨줬는데 그 안에서도 미쳐버린 가성비를 가진 시계라는 점, 가격은 막 시계급인데 전혀 막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기회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시계 생활에 현타 겪지 마시고 또 하나의 재미로 순수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코드를 공개됩니다. 해당 공지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할인 적용된 붓슬 모델이 11.9만원, 캔버스 스트랩 모델이 10.5만원, 코드 수량 늘 그렇듯 넉넉하게 깔아두진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관에 따라서 선택지 차이가 나곤 하는데 건판이라든지 캔버스 스트랩 선택지도 일부 섞여 있으니까 선택에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시계들 위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행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알리익스프레스 15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최대 80% 세일이 된다는데 카드사 할인도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시계 외의 항목들까지도 훌륭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스타 공동구매도 개설이 됩니다. 알만한 대형 유튜버들이 선별한 제품들을 특가로 공구하거든요. nem벨이 있는 분들이니만큼 좋은 가격으로 라인업들 확보해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로는 100개 브랜드 초저가 할인전 포털이 2번 열리는데 오전 오후 각각 10시부터 1000원 제품이라든지 90% 할인 제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생필품이 많은 편인데 기회가 된다면 쓸어 담는 것이 개이득일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더스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